48세 이집트 수문학자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나일강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독일이 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제안했지만 이집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까지 줄지어 제안했던 그 거대한 수자원 프로젝트를 모두 뒤로하고 이집트가 선택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왜 12조 원을 거부하고 한국을 택했을까요? 그날 카이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집트 수자원부 장관이 밝힌 선택의 이유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2년 전 한 젊은 이집트 연구원과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 벌어진 어떤 만남, 그 만남에서 약속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일어난 일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22년간 메말라가던 사막이 푸른 농경지로 변했고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이집트를 방문했고 CNN과 BBC는 이집트의 수자원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진짜 시작은 22년 전 나일 강변에서 벌어진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집트는 다른 모든 강대국을 거부하고 오직 한국만을 기다렸는지, 그 감동적인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저는 파티마 엘 자흐라라고 합니다. 48세가 된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일강 연구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카이로 나일강 수자원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22년간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나일강의 수위 감소와 끝없이 번져가는 사막화 문제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이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지난밤 전송된 수위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정말 참담했어요. 22년 전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보다 나일강의 평균 수위가 40% 이상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서부 사막 지역의 오아시스들은 하나둘씩 말라가고 있었어요. 저희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거든요. 파티마, 오늘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야. 동료 연구원 아흐메드가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수자원 기술 관련해서 큰 결정을 내린다고 하던데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의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이집트 정부는 수자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협력을 찾고 있었어요. 독일의 큰 회사들이 12조 원이나 되는 돈으로 거대한 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회사들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안을 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제안들이 결국 우리를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고 너무 많은 돈을 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고 있었던 것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큰 돈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환경과 경제 상황에 맞는 똑똑한 해결책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수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어요.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정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자원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가서 중대한 발표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집트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K-워터와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연구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22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2003년, 아직 제가 신입 연구원이었던 시절 말이에요. 한국과 이집트 수자원 협력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나일강 조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윤상호 박사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파견된 그분은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자였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복잡한 기술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독일의 12조 원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비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4대강 정비 사업과 스마트댐 관리 시스템, 그리고 AI를 이용한 통합 수자원 관리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을 넘겨주어서 우리가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22년간 제가 꿈꿔왔던 것 말이에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이집트 스스로가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 과정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물과 푸른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연구실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은가? 독일보다 더 나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 젊은 한국 연구자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전문성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파트너였거든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일강 둑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서쪽 하늘로 지는 태양이 강물에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아름다운 강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 석 글자가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압델라흐만에게 오늘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고고학자인 남편은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 위기가 과거 문명의 몰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파티마, 정말 좋은 소식이야. 고대 이집트도 나일강의 범람과 가뭄을 지혜롭게 관리했기 때문에 수천 년간 번영할 수 있었거든.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22년 전의 일기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15일, 제가 처음으로 한국 수자원 전문가들과 만났던 날의 기록이 있었거든요. 오늘 한국에서 온 연구팀과 첫 미팅을 했다. 윤상호 박사라는 분이 팀장을 맡고 있는데 나보다 겨우 5살밖에 많지 않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쓴 글을 읽으며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가니까 그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오고 있었어요. 윤상호 박사는 첫 만남에서부터 이집트의 수자원 현황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기술적인 데이터만 묻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농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으로 물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까지 세심하게 파악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이집트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윤 박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기술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2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는 6개월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연구팀과 함께 나일강 유역 곳곳을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개념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하고 AI를 이용해서 물이 얼마나 필요할지 미리 예측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의 순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2003년 7월 20일 프로젝트 마지막 날, 윤 박사가 저에게 한국의 수자원 관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한국도 과거에는 심각한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겪었지만 과학적인 방법과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집트도 충분히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따뜻한 격려가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윤 박사가 건넨 명함을 저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22년이 지났지만 명함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거든요. 언젠가 다시 이집트의 수자원 문제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힌 손글씨. 메모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온 거였어요.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은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2003년 이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수자원 기술 발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4대강 정비 사업, 스마트댐 건설,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 개발 등 한국의 수자원 기술은 해마다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AI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서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올라 있었어요. 저는 관련 논문들을 읽으면서 한국의 발전 속도에 계속 놀라고 있었거든요. 반면 이집트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줄어들고 상류 나라들이 댐을 만들어서 물이 적게 흘러오고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서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덮치면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원으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개별 연구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유럽 회사들의 제안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큰 회사들이 앞다투어 거대한 투자안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제안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비싼 첨단 시설을 만든 다음에 오랫동안 그들이 운영권을 독점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결국 이집트가 수자원 관리에서 자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22년 전 한국 연구팀이 보여준 진정한 협력의 모델, 기술을 넘겨주어서 현지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집트 정부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덮으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22년간 기다려온 보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파견되는 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바로 윤상호 박사라는 거였거든요. 22년 만에 재회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그분은 22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이룬 기술적 발전은 이집트의 수자원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딸 라일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딸은 어머니인 제 일에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엄마, 정말 한국 기술로 우리 나일강을 살릴 수 있을까요? 라일라의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래, 라일라. 22년 전부터 저는 그들을 믿어왔어.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2025년 2월이 되자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집트 측 연락 담당자로 임명되어서 한국 팀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윤상호 박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첫 화상회의에서 윤 박사를 다시 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22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지적이었거든요. 파티마 박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22년 전 그 열정적인 젊은 연구원이 이제는 이집트 수자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셨군요. 그분의 첫마디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동안의 성장도 지켜봐 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윤 박사님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하지만 눈빛은 그때와 똑같아요. 제 말에 윤 박사는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22년 전 우리가 함께 조사했던 나일강 지역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분의 질문에서 저는 진정한 관심과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전문가들의 특별함이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집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는 파트너들이었어요. 저는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었거든요. 파이움 오아시스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일강 수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농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윤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거든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네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큰 위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들은 22년 전부터 우리 상황을 계속 지켜봐왔고 이집트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흐메드가 놀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팀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떤 지역부터 시작할지, 어떤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할지, 현지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할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윤 박사는 모든 계획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자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집트가 수자원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2월 말이 되자 한국에서 사전 조사팀이 먼저 이집트에 오기로 했어요.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작 전에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저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설레고 있었어요. 22년 만에 다시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나일강을 조사하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22년 전에 그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일강 옆을 거니면서 말이에요. 강물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얇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 강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22년 전 사진들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윤상호 박사와 함께 나일강에서 조사하던 모습, 한국 팀과 함께 회의하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젊었구나, 우리.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꿈도 크고 열정도 대단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꿈은 크고 열정도 그대로예요.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려고 해요. 다음 날이면 한국 사전 조사팀이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있었거든요. 22년간 기다려온 재회가 바로 내일이었으니까요. 2025년 3월 카이로 국제공항에는 한국수자원 기술협력단을 맞이하기 위한 공식 환영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저는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공항에 나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22년 만에 다시 만날 윤상호 박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과연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 대합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표단이 게이트를 통과해서 나오자 저는 즉시 윤상호 박사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22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지적이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사급 연구위원이 되어서 이집트 치수협력단장으로 파견된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뛰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공식 환영식이 끝난 후 윤 박사는 저를 따로 찾아오셨어요. 파티마 박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22년 전 그 열정적인 젊은 연구원이 이제는 이집트 수자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셨군요. 그분의 첫마디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동안의 성장도 지켜봐 주고 계셨던 거였거든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윤 박사님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하지만 눈빛은 그때와 똑같아요. 제 말에 윤 박사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22년 전 우리가 함께 조사했던 나일강 지역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분의 질문에서 저는 진정한 관심과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전문가들의 특별함이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집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는 파트너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윤 박사와 한국 기술팀을 이끌고 22년 전에 함께 조사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나일강 서안의 파이움 오아시스였어요. 22년 전만 해도 이곳은 푸른 농경지와 맑은 호수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염분 때문에 망가져서 사막으로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있었거든요. 윤 박사는 현장을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분은 함께 온 기술팀과 함께 정밀한 토양 분석과 지하수 조사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팀이 가져온 장비들은 22년 전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드론을 이용해서 넓은 지역의 수질을 한 번에 확인하고 AI를 이용해서 토양 상태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지하수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현지 환경에 딱 맞춰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22년 전부터 이집트의 수자원 특성을 연구해왔습니다. 윤 박사가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그때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집트 맞춤형 해결책을 개발해 온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일회성 프로젝트로 이집트를 본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꾸준히 준비해 온 거였거든요.
둘째 날에는 카이로 남쪽의 아스완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아스완 하이댐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최근 들어서 댐 위쪽에 흙이 쌓이고 아래쪽에 염분이 들어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한국팀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스마트 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흙 배출을 자동화하고 친환경 담수화 기술로 염분 침투를 막는 거였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자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윤 박사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22년간 추구해온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철학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 계속 놀라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카이로로 돌아온 일행은 수자원부 청사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윤 박사는 3일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계셨거든요. 이집트의 수자원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5년 안에 수자원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그분의 제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첫째, AI를 이용한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일강 전체의 물의 양과 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최적화하는 것. 둘째, 효율이 높은 담수화 기술과 재생수 활용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 공급량을 50% 늘리는 것. 셋째, 사막화를 막기 위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업 용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계획을 들으면서 정말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이집트에 완전히 넘겨져서 현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집트가 수자원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윤 박사의 이 말에 회의실에 참석한 이집트 관료들과 연구진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보고회가 끝난 후 저와 윤 박사는 카이로의 한 카페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22년 전 당신이 보여준 열정과 전문성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윤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22년 전 당신들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오늘 꽃을 피운 겁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제가 말하자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모범이 되는 거죠.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나일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거든요. 곧 이 강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남편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 파티마. 내가 22년간 꿈꿔온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남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일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이집트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22년간 기다려온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22년 전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집트의 나일강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쓴 이 글이 이제 예언이 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2025년 6월 한국과 이집트 수자원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집트 측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어서 윤상호 박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거든요. 22년 만에 다시 한 팀이 된 저희는 마치 운명처럼 서로의 전문성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나일강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센서들이 나일강 유역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이 센서들은 수위, 수질, 유속, 온도 등 15가지 요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카이로 중앙관제센터로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관제센터에서 전국의 수자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나일강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나일강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윤 박사에게 말했을 때 그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수자원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한국의 AI 시스템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홍수와 가뭄을 3개월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과제는 사막화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었어요. 파이움 오아시스의 시범 사업지가 만들어졌고 한국의 스마트 관계 기술이 도입되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의 핵심은 식물 뿌리 부근에만 정확히 물을 공급해서 증발량을 최소화하는 거였어요. 또한 염분을 제거하는 특수 필터와 토양, 계량제를 사용해서 염분 때문에 망가진 땅을 서서히 되살려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주 현장을 방문해서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시범 사업지의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22년간 메마른 땅이었던 곳에서 초록빛 생명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윤 박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22년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 과제는 담수화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었어요. 이집트의 기존 담수화 시설들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낡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담수화 기술을 도입해 주었어요. 이 기술은 사막의 강렬한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건설된 시범 담수화 시설은 하루에 10만 톤의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운영비가 기존 시설의 30%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아랍 나라들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7월 중순, 극심한 가뭄이 이집트를 덮치고 있었어요. 기상청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였다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통합관리 시스템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AI가 가뭄을 미리 예측해서 댐의 방류량을 조절했고 스마트 관계 시스템이 물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 기술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50년 만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업 피해는 최소한에 그쳤거든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나일강 상류에서 대량의 물이 유입되고 있었거든요. 과거였다면 하류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상황이었지만 통합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상류댐들의 방류량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하류의 여분 저수지들이 순차적으로 가동되어서 홍수를 완전히 막고 있었거든요. 저는 관제센터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CNN과 BBC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이집트의 수자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이집트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공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었어요. 저는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은 40% 줄어들었어요. 농민들은 물의 기적이라면서 한국 기술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금빛 밀밭을 바라보면서 22년간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파이움 오아시스에서 만난 농민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있었거든요. 10월에는 또 다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던 지역에서 녹지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시범 지역의 녹지 면적이 6개월 만에 40% 증가했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윤 박사와 함께 대통령 일행을 안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은 푸른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군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거든요. 11월이 되자 프로젝트 6개월 성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윤 박사와 함께 그동안의 모든 성과를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수자원부 장관의 말씀에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그의 말, 저는 딸 라일라와 함께 파이움 오아시스를 다시 방문하고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메마른 사막이었던 그곳에는 이제 푸른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라일라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딸을 안으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작된 이 기적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일강에서 다시 희망을 보았다. 22년간 기다려온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다. 2026년 3월, 이집트의 수자원 기적 소식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탄자니아 등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프리카 나라들이 앞다투어 이집트를 방문해서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집트의 수자원 전문가를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물 문제 해결을 이끄는 리더로 인정받게 되고 있었어요. 매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방문단들을 맞이하느라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연합 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 수자원 정상회의에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54개국 정상들과 수자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이집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22년 전 한국과의 첫 만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아프리카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제 연설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의 협력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좋은 낚시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입니다. 회장은 기립박수로 가득했고 여러 나라 정상들이 즉석에서 한국과의 수자원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케냐의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박사님, 우리 케냐도 이집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어떤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집트도 기꺼이 노하우를 나누겠습니다. 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한국 수자원 협력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프리카 20개국의 수자원 시설을 개선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아프리카 측 총괄 고문으로 임명되어서 각국의 수자원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확장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였어요. 저는 윤상호 박사와 함께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에티오피아는 나일강의 발원지인 청나일강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국민들은 깨끗한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청나일강의 스마트 정수시설과 분산형 급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이 아닌 지역별 분산식으로 설계되어서 운영비를 절약하면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에티오피아 현지 기술자들에게 이집트에서 배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에티오피아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농촌 지역의 깨끗한 물 접근율이 30%에서 85%로 급증했고 물 때문에 생기는 병 발생률은 70% 감소했거든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확대를 결정했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줄지어서 참여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기뻤거든요. 수단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정과 정치적 불안 때문에 수자원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조립식 빠른 복구 기술이 해답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조립식 정수시설과 임시 급수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어서 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한국 기술로 깨끗해진 물을 마시는 아이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거든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제 이 말은 UN 난민기구의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탄자니아에서는 농업용 수자원 개발이 주요 과제였어요. 한국의 스마트 관계 기술과 태양광 양수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사일지대의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 농민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저는 여성 과학자로서 아프리카 여성들의 능력 향상에도 적극 나서고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물 관리 기술을 배우면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탄자니아의 한 여성 농민이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우리 딸들도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물을 길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2026년 말, 저는 UN 본부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에서 특별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22년 전 나일강에서 시작된 작은 협력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기술 협력의 모델은 남남협력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제 연설은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고 있었고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그해 연말, 저는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아프리카 특별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서울 방문해서 저는 한국의 4대 강과 스마트 댐들을 직접 둘러볼 기회를 가졌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22년 전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윤상우 박사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딸 라일라에게 한국에서 유학할 것을 권했고 라일라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입학했어요. 어머니인 저희 뒤를 이어서 차세대 한국 이집트 협력의 다리 역할을 할 준비를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이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두 나라 간의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2027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전체가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한국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거든요. 2027년 6월, 이집트와 한국 수자원 협력 프로젝트 2주년 기념식이 나일강변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22년 전 메마른 사막이었던 파이유움 오아시스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녹색 도시로 변해 있었거든요. 저는 기념식 연단에 서서 푸른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감개무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22년 전 젊은 연구원이었던 제가 한국의 수자원 전문가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 연설에 참석한 수백 명의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윤상우 박사도 함께 연단에 올라서 감동의 순간을 나누고 계셨거든요. 기념식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통령과 이집트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양국 간 수자원 협력의 성과를 축하해주고 계셨거든요. 한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집트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적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이집트 대통령은 더욱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독일이 12조 원을 제안했을 때도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에게 돈이 아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이 발언은 즉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22년 전의 작은 만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기념식 후에는 아프리카 한국수자원 협력센터의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 센터는 카이로에 세워져서 아프리카 전역의 수자원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윤상우 박사는 한국 측 상임고문으로 상주하게 되셨어요. 22년간의 협력이 이제 영구적인 기구로 발전하게 된 거였어요. 2027년 현재 한국의 수자원 기술은 아프리카 15개국에 도입되어서 2억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평균 75%에서 90%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농업 생산성은 50% 이상 향상되었고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성과를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의 성과였어요. 이집트에는 이제 한국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300명 이상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들이 다시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파견되어서 기술을 전파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딸 라일라는 서울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의 K워터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인 저희 뒤를 이어서 차세대
수자원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라일라는 한국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저는 한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라일라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시작한 이 협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거든요. 2027년 9월, 저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어요. 추천 이유는 수자원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였거든요.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22년간의 꿈이 현실이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해 연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맞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명예시민권을 받게 된 거였어요.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정말 드문 영예였거든요. 수여식에서 저는 한국어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22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은 이제 아프리카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상호 박사는 이제 60대가 되어서 은퇴를 앞두고 계셨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협력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라일라와 같은 젊은 전문가들이 이 협력의 주역이 될 차례였거든요. 저희는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2028년 새해, 저는 나일 강변에서 일출을 바라보면서 지난 25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22년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만남이 어떻게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했거든요. 독일의 12조 원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한국은 저희에게 주었어요.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거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쌓아준 거였어요. 이제 나일강은 다시 생명의 강이 되어 있었어요. 푸른 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양안에는 푸른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사막화로 메말랐던 땅에는 다시 생명이 돌아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아시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자에게 이야기해 줄 날을 상상해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나일강이 말라가고 사막이 우리 땅을 삼키려고 했단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줬어.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른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야. 제가 미래에 할 이야기를 미리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윤상호 박사도 한국에서 손자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실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친구들을 도와줬단다.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해서 할아버지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란다. 저희 협력이 양국 어린이들에게 우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산교육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2028년 3월, 저는 25주년을 맞는 한국 이집트 수자원 협력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이 행사에서 한국 아프리카 수자원 협력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이 선언문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역사적 문서가 될 거였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22년 전 한 젊은 이집트 연구원과 한국 전문가들의 만남에서 시작된 작은 협력이 이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거든요. 돈보다 진심이, 기술보다 우정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저는 이런 협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파티마 엘 자흐라 박사인 저는 48세의 나일강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이제 50세가 되어서 그 희망을 아프리카 전체에 전파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이집트의 우정은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상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영원히 두 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간직될 거예요. 나일강은 다시 한번 문명의 요람이 되었고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동반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독일의 12조 원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바로 이런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이집트는 한국을 기억할 거고 한국도 이집트와의 약속을 영원히 지켜나갈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쓰고 있었어요. 물은 생명이고 우정은 희망입니다. 한국과 이집트가 함께 만들어낸 이 기적은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국제협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공동의 희망입니다. 22년간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일강은 오늘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거든요.